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9장의 다산교류예요. 9장 다산교류. 자, 9장의 다산교류죠. 우린 지금까지 우린 단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단상에 대해서 공부했고, 전력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3상이라는 걸 잠깐 봤는데, 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뭐 2상, 3상, 4상, 5상, 6상, 뭐 12상, 뭐 등등. 근데 다상, 이게 상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 보시게 되면,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주파수는 같으나 위상이 다른, 자, 여러 기전력이 같은 회로기에 대해 동시에 존재하는 교류 방식을 다상 교류 방식이라고 한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상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예요? 단상 아니면 삼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상 교류에서는 중심이 되는 건 다상이 아니고 몇 상이냐? 3상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뭐가 있어? 평형 3상 기전력의 발상이 있대요. 자, 평형 3상 기전력의 발상인데 이게 뭐냐?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어. 어떤 법칙에 의거해서 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거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평형 3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평형 3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보시자고.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인데요. 발전기의 원리인데, 자, 이런 지금 계좌, 자석을 공급해주는 이 계좌에 자, 어떻게 이제 도체를 이렇게 하나를 집어 넣어 봤어요. 넣어 봤더니, 자, 여기 이제 이런 도체를 넣어 봤어. 이 도체를 어떻게 이제 회전을 한번 이렇게 시켜봤어요. 회전을 이렇게 한 바퀴 시켜보니까 어떤 기전력이 나왔어? 우리 이제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자,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를 돌려보니까 여기 어떤 그림이 나왔어요? 자, 요런 그림이 나왔다라고 보시자고. 요런 기전력이 나왔다 보시자고. 근데, 자, 여기다가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 차이가 나게끔, 자, 도체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집어넣고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자, 기전력이 또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도체를 또 집어 넣어가지고 또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여기도 자 어떻게 돼?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자 이런 그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봤더니 1번 도체, 2번 도체, 3번 도체, 크기는 같고 위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는 도체를 돌려봤어. 돌려봤더니, 자, 요놈이 이제 뭐가 돼? V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놈을 제가 VB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놈을 제가 VC라고 할게요. 요런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놈의 위상차가 지금 여기, 자, 요놈의 위상차가 몇 도? 요게 120도. 그 다음에, 자, 요놈의 위상차가 또 몇 도? 요놈이, 자, 120도. 그 다음에, 또 요놈의 위상차가 또 몇 도? 보게 되면 또 120도 차이가 날 거야. 그래서 크기는 같고, 크기 다 같죠? 크기는 같고, 위상이 다 몇 도씩 차이가 나? 120도씩 차이가 나요. 120도씩.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평형 3상이라고요. 3상. 이게 3상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림으로는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요. 이게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떻게? 아,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씩 차이가 나? 120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평형 3상이라고요. 자, 자, 여기서 만들어진 VA, VB, VC라고 하는 것을, 자, 순식값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순식값으로 표현해보니까, 자, VA라고 하는 것은, 여기의 크기를 제가 VM이라고 할게요. VM. 최대값. 자, 순식값 VM에 사인에 오메가 T 볼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C. 자, VP.
자, VB를 표현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크기는 같고 위상이 지금 몇 도 차이가 났어? 120도씩 차이가 났어. 오메가 t에 자, 이 기전력에 비해서 얼마만큼? 120도씩 차이가 났는데 지상이죠. 늦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시해? 마이너스로 표시해. 마이너스 자, 120도 되겠지. 자, 볼트만큼 우리가 기절기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VC를 보니까 어떻게? 크기도 VM. 자, 사인에 오메가 t의 몇 도, 여기에 비해서 240도 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 240도 만큼의, 자, 전압이 기절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VA, VB, VC라고 하는 게 삼상 전압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요놈을, 자, 이제 뭘로 표현해봐? 우리가 자, 2장에서 이 순식값에 대한 표현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2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식값이라고 해. 순식값. 최대값과 위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순식값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요놈을 제가 페이저로, 극형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표현해보니까 요놈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VA는 어떻게? V의 위상은 몇 도? 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건 최대값이지만, 그럼 실효값이야. 그죠? 그 다음에 VB라고 하는 거, 자, 표현해보니까 요놈은 V의 위상이 몇 도 뒤져 있어? 120도 뒤져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C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크기는 V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240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한 가지 더 첨가할게요. 자, 삼상평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요놈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복소수로 표현할 수 있겠지. 복소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뭘로 바꿔야 돼? 삼각함수형으로 바꿔야 돼요. 삼각함수형으로 바꿔보자고. 자, V에다가 너는 어떻게 이제 해요? 코사인 몇 도? 0도. 다음에 플러스 J의 사인의 0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사인 0도는 얼마? 0이고 코사인 0도는 얼마가 돼? 1이죠, 1. 그래서 요놈은 V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요놈. 자, V에 요놈은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J의 사인의 12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놈은 다시 자 V의 코사인 자 240도 마이너스 J의 사인의 240도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놈은 이제 얼마 나와? 보니까 V에다가 우리 이제 크기를 1로 볼까요? 1로 보기보다 그냥 V로 볼게. V에 자,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자,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다음 요놈 보니까 V에 얼마가 돼?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이 될 거야. 그렇죠? 요놈을 다 더해 보면 얼마가 돼? 0이 돼. 그래서 교재에 자, 어떤 거 이제 고로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를 다 더해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진짜 0이 나온지 한번 볼까요? 자, V 어떻게 1로서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놈 하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되죠? 요놈 어떻게?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1하고 더해보니까 얼마 나와? 0 되죠? 그래서 자, VA, VB, VC는 뭐와 같더라? 0과 같더라. 이걸 우리 뭐라고 해? 평형 삼상이라고요. 삼상평형 또는 평형 삼상 또는 삼상평형이라고 하죠. 또는 또 뭐라고 해? 삼상 대칭이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평형 삼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예요? 아,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씩 차이가 나는 걸 120도씩 차이가 나는 걸 우리는 삼상평형이 됐다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죄송해요. 자, 두 번째. 자, 평형 삼상에 전원 회로의 전압과 자, 전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자고요. 근데 자, 삼상에는 결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Y 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델타 결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Y 전원 회로인데, 첫 번째, 자,
Y 전원이라고 볼게요. Y 전원 회로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됐다라고 보는 거야? 자, 요런 회로로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전원으로 지금 표현이 됐지만, 저는 이 코일로 좀 표현을 할게요. 이 코일이라는 거 하는 게 전원이니까 왜 기전력이 발생되는 부분이 코일이잖아. 그죠?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어? VA, 요놈이 VB, 요놈이 자, VC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자, VAB, 요놈. 그 다음에 요놈이 VBC. 그 다음에 요놈이 VCA.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 자, 여기가 IA. 요놈이 IP. 요놈이 I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I1. 요놈이 I2. 요놈이 I3라고 지금 교재에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용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 뭐냐? 교재에 보는 것처럼 자, VA, VB, VC, 자, VA, VB, VC. 자, Y결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어떻게 뭐 할 수 있어? 접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점 접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여기 어떻게 이제 플러스. 여기 플러스, 이놈 플러스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VA, VB, VC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전압이 돼? 우리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해? 상전압이다라고 해요. 해서 이놈을 우리가 페이스의 약자 P자 써가지고 VP라고 칭하자라고 하는 거야. 이놈은 우리 이제 뭐라고? 자, 상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기 VAB, VBC, VCA. 자, VAB, VBC, VCA는 자, 어디? 선과 선 사이에 걸리고 있는 전압이죠. 그래서 이놈을 자, 선의 약자, 라인의 약자 L자를 따가지고 VL이라고 우리가 칭해. 자, 이놈을 뭐라고요? 성간전압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재에 첫 페이지에 지금 적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자, 요놈 IA, 여기 IA, IP, IC, 이 IC, 자, IA, IP, 이 IC를 뭐라고 해? 이제 어디에서 흐르는 전류야? 상에서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놈을 다 어떻게? IP라고 하고, 이놈은 무슨 전류? 상에서 흐르기 때문에 상전류다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1, I2, I3. 자, I1, I2, 요 I3. 어디에 흐른 전류야? 선에 흐른 전류죠. 그래서 어떻게 IL이라고 하면서 이놈을 선전류다라고 우리가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요놈과 이제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 Y결선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결선의 특징을 한번 좀 보시자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이제. 왜? 앞으로 이제 중요해. 상전압이 뭔지, 성간이 뭔지, 상전류가 뭔지, 선전류가 뭔지. Y결선에서만. Y결선. 자, 그럼 Y결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 자,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된 이 Y결선에 대해서, 이 회로에 대해서, 자, 보시자고요. 요놈이 아까 VA였고, 요놈이 VB였어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사이에 걸린 전압이 VAB였다고. 자, 요놈 하나만 볼게요. 제가 요 하나만 보면서 벡터들을 그리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놈 하나만 볼게. 요놈 보니까, 자, 부호가 어떻게 돼, 이제?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여기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보시자고. 자, 회로 우리 1장에서의 내용, 어떤 거 이제? 어떤 회로야? 폐회로예요. 폐회로 안에서의 모든 전압이 하면 뭐와 같더라? 0과 같더라.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 KVA를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보니까, 자, VA 마이너스 VAB,
VAB. 자, 플러스야. 다시 넘어오니까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 VB가 얼마면 돼? 0이면 돼요. 이게 KVL이죠. 회로 안에 모든 전압은 0과 같다. 다시, 자, VA 마이너스 VB는 뭐와 같아? VAB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아까 VA, VB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상전압이라고. VAB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성간전압이라고요. 어떻게 두 개의 상전압을 빼보니까 뭐가 돼? 성간전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이제 자, VAB 이렇게 구했네. 자, 어떻게 이제 교재처럼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벡터적인 건 뺄 셈 없잖아. 덧셈만 있지. 그래서 어떻게 이제 VA 플러스 마이너스 VB를 벡터적인 합으로 해보니 이게 뭐가 되더라? VAB와 같더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VB 플러스 자, 마이너스 VC를 해보니 이는 뭐와 같더라? VBC와 같더라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VC 플러스 마이너스 VA를 해보니, 자, 이건 상전압이죠. 지금 상전압을 빼보니 이건 뭐가 돼? VCA와 같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자, 보시자고. 이게 이제 특징이야. 자, 이 놈을 어떻게 이제 페이지어도로 볼게요. 벡터적인 걸로 이제 보기 위해서, 자, 어떻게 이제 페이지어도를 보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지. 자, 여기서 우리 아까 3상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지금 3개 상이야. VA, VB, VC. 그죠?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씩 차이가 나? 120도씩 차이가 나. 자, 그걸 어떻게 그려볼게요. 자, 요 놈을 내가 VA라고 할게. 위상이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 120도 늦어. 자, 요게 우리는 뭐라고 해? VB상이라고 해요. 또 여기서 얼마? 120도 얼마? VC라고 하겠지. 자, 크기가 120, 120, 120. 아니, 위상이 크기는 같고, 여기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씩 차이가 나요? 지금 120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겠지. 120도씩. 자, 이렇게 그렸네. 자, 이제 보시자고. 이건 상전압이죠. VA, VB, VC. 자, VA에서 VB를 어떻게 이제 뺀 거야.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V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놈의 벡터적인 합. 자, 벡터적인 합이 뭐가 될까?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 이제 뭐가 돼요? 이렇게, 요게 뭐가 되더라? VAB가 되더라. 요놈의 크기 구해자라고, 크기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시자고. 자, 여기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너무 크기가 안 맞나? 자, 이렇게 봤을 때, 요놈을 이렇게 좀 줄여봅시다. 또, 여기는 또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려보고, 평행사변형을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왜? 맞추기 위해서 지금.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돼? VAB가 돼요. 마이너스 VB가 되겠지. 그럼 요놈의 크기, 이렇게 직각으로 봤을 때, 자, 요놈 크기 같겠지. 그죠? 그럼 요놈 크기 구할 수 있겠네. 자, 이건 몇 도야?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체가 180도예요. 120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빼보니까 여기 몇 도? 60도네. 그죠? 여기가 60도니까 반대로 나눴으니까 몇 도가 돼? 여기가 30도가 돼. 이해되시죠? 그럼 자, VAB라고 하는 걸 구해봤더니, 요놈 어떻게 돼요? 이제, 요놈 구하시면 되겠지? 요놈 어떻게? 2배에, 요놈 2배 되겠지? 이거 하나 구해가지고 곱하기 2배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코사인 몇 도? VA에다가 얼마? 코사인 30도 해주면, 여기 값 나와가지고 2배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자, 보시자고 이제. 자, 2배에 VA에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이지. 요놈 약분 되다 보니까 얼마 됩니까? 루트 3의 VA와 같더라. 뭐가? VAB가. 이해되시죠? 자, 이 얘기야. 근데, 자, 위상이 몇 도 앞서 있어? 지금 VAB가 VA에 대해서 30도 앞서 있어. 이렇게 30도. 이해되시죠? 이게 특징이죠. 자, 다시 한번. 자, VAB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VA의 위상은 30도 앞서 있더라. 그 다음에, 자, VBC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크기는 상전압에 대해서, 요 상전압에 대해서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몇 도 앞서 있어?
30도 앞서 있어. 그려보시면 되겠죠? 다시, 자, VCA라고 하는 것은 크기도 어떻게 VC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앞서 있고, 위상은 30도 앞서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자, Y 결선의 특징이 나와. 그 특징이 뭐냐? 자, 보시자고. 결과적인, 자, Y 전원이라고 할게요. 또는 Y 결선이라고 볼게요. Y 결선. 이 Y 결선의 첫 번째 특징이 나오죠. 그게 뭐야? 자, VAB, VBC, VCA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간전압이라고 한다고, 성간전압. 자, 요 이 성간전압이 뭐에 비해서, 자, A, B, C가 무슨 전압? 상전압이죠.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 커? 루트 3배 크더라. 자, 위상은 몇 도 앞서 있어? 30도 앞서 있더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전류와 선전류의 관계를 볼게. 다시 이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IA, IB, IC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류? 상에 흐르는 전류. I1, I2, I3라고 하는 건 어떤 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 근데 여기 상전류가 이렇게 흘렀대. 선으로 이렇게 가요. 이 IA와 I1은 전류값이 어때? 틀려? 에이, 같지.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요 선전류와 상전류값은 어떻더라? 같더라. 이게 Y전원, Y결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특징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해 주시고요. 자, 요게 이해가 됐으면,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Y결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Y전원, 델타 결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델타. 삼상에는 결선 방법이 Y하고 델타뿐이 없어. 그죠? 공부를 잘 해 두셔야 돼. 자, 이제 두 번째. 델타 결선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델타 전원 회로에서의 자, 전압과 전류를 한번 또 볼게요. 전압, 전류. 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이제 코일로서 조금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일로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그 다음에 흔히 이렇게 이제 나간다고 볼게. 자, 여기는 어떻게 이제 여기가 VA, 여기가 VB, 요놈이 VC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이제 플러스라면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지. 근데 전류를 보니까 전류 방향이 여기에 IA, 이쪽으로 흐르는 게 IP, IC, 이렇게 흐르는 게 IB라고 돼 있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걸린 전압이 VAB. 그 다음에, 요놈 VBC. 요놈 VC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 여기에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I1. 요놈이 I2. 자, I3라고 전류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요놈도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 아까 우리 Y결선 하면서 공부했던 거 있어. 자, 상에 걸린 전압이래. VA, VB, VC.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상전압이라고 해요. 상전압. 그 다음에 선, VAB, VBC, VCA.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성간전압. 그 다음에, 자, IA, IC, IP. 이걸 뭐라고 해? 상에 흐르는 전류라 해서 상전류라 그래. 그 다음에 I1, I2, I3를 뭐라고 해요? 선에 흐르는 전류라 해서 선전류라고 하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야. 지금 우리 상전압과 선전류의 관계요. 그 다음에, 자, 요놈도 이제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 관계를. 왜?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게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병렬 회로죠.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 같을 거 아니야. 여기 병렬이지. 여기 전압이나 여기 전압 같을 거 아니야. 요놈. 병렬이죠. 똑같죠. 그죠? 또. 자, 첫 번째. 자, 성간전압과 자, 상전압과의 관계를 보시자고. 성간전압과 상전압과의 자, 관계를 보니까 자, 어떻게 돼 이제 VA나
뭐가 같아? VAB가 같고, 그 다음에 VBC나 뭐가 같아? VB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자고. VB나, 자, BC가 같고, VC는 뭐가 같아? VCA와 같더라. 결과적으로, 자, 이걸 뭐라고? 상이라 한다고요. 이놈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이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결과적으로, 자, V의 상전압은 무슨 전압과 같아? 성간 전압과 같다라고 하는 게 이 특징이고, 두 번째, 자, 선전류하고, 자, 상전류의, 자, 관계를 좀 보시자고, 관계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건 이제 어떤 법칙? 아까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KVL을 적용을 시켰어요. 근데 요놈은 어떤 걸 적용을 시킬까? 보니까 접점이 보이네. 자, 어떤 거? KCL 적용시키면 되겠죠. 자, 요놈 하나만 볼게요. 요놈 하나만 보게 되면 KCL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의 합은 어떻더라? 같다더라. 요놈 이용하는 거죠. 자, 들어오는 게 IA네. 나가는 게 자, 뭐가 있어? 마이너스 IC가 있고요. 나가는 게 마이너스 I1이 있대요. 이 전류의 합이 뭐가 돼? 0이 된대. 그럼 잘 보시자고. 자, IA-IC가 뭐와 같아? I1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A하고 C, IA, IC라고 하는 건 어디에 흐르는 전류? 상에 흐르는 전류. I1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선전류, 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겠죠. 그럼 요 놈도 이제 마찬가지. 다시,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IA 플러스 마이너스의 IC 상과 같겠죠. 요 놈도 어떻게 이제 다시, 자, 다 같이 해보자고. I2, I3. 자, I2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떻게? IB 플러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A와 같다라고 하는 거고, IC상의 흐름, I3는 어떻게? IC 플러스 마이너스 IB가 되겠지. 이런 의미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놈도 어떻게 이제 페이저를 한번 그려보자고. 자, 그려보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놈을 제가 IA라고 할게요. 크기는 같고 위상은 몇 도 차이가 나? 120도씩 차이가 나. 자, IP 그 다음에 이놈을 IC라고 할게요. 크기는 같고 위상이 몇 도씩? 120도씩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삼상평형이라고 하죠. 자, 어떻게 이제 자, 요놈 한 가지만 해봅시다. 요놈 한 가지. 자, IA에서 IC를 뺐대. 자, 요놈이 자, 마이너스 IC가 되겠네. 요놈의 벡터적인 합. 요놈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니까 요놈이 뭐가 돼? I1이 돼. 선전류가 되겠지. 요놈의 크기값 구해보시면 되겠지. 자, 요놈도 이렇게 나눠봅시다. 근데 자, 보니까 요놈은 몇 도가 돼? 180도에서 요놈 몇 도? 120도. 120도 빼니까 60도 남지. 자, 60도에서 어떻게 반절 나눠보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30도 되겠네. 그렇죠? 자, 여기 크기 어떻게? 여기 크기는 같겠지. 자, I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어떻게 돼? IA에 얼마? 코사인 30도 하면 요 크기 나와가지고 얼마? 한 배 더 있으니까 2배 하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구해보니까 자, 2에 어떻게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IA가 된대요. 요놈 약분 되니까 얼마? 루트 3의 IA와 같더라. 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위상은 어떻게 돼? 뒤져 있는 거죠. 지금 IA상에 비해서 선이 얼마만큼 위상이 마이너스 30도 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결과적으로 봅시다. I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류? 선전류. IA는 상전류. 그러니까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크기는 얼마? 루트 300 크고 위상은 몇 도 뒤져 있어? 마이너스 30도 뒤져 있더라. 자, 다시.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다시 요 놈을 제가 좀 정리를 할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델타 결선, 델타 전원의 자,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전압은 같더라. 선 전압과 성간 전압과 상 전압은 같고, 두 번째, 자, 이 선전류가 상 전류에 비해서 어때? 크기는 루트 300 크더라.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 뒤져 있더라. 요게 특징이에요. 요놈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y 결선의 특징, 델타 결선의 특징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었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y하고 델타에 대한 특징을 배웠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한 등가 회로, 이제 합성장을 한번 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부하의, 자, y 델타 결선이죠. 보시게 되면, 자, 어떻게 이제, y 회로와 등가 회로, 델타 회로의 등가 회로를 좀 보자라고 하는 건데,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야. 델타에서 y로, y에서 델타로. 그래서, 자, 변화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 자, y 회로에서 델타로 제가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크기가 같고 위상이 이렇게 120도씩 차이가 난다라고 볼게. 자, 요 놈을 지금 A상, 요 놈을 B상, 요 놈을 B상, 요 놈을 자 C상이라고 쓸 때, 요 놈이 이제 얼마가 돼? RA, 요 놈이 자 RC, 요 놈이 RB라고 할게요. 자, 요 놈을 어떤 회로로 지금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델타 회로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A, 요 놈이 C, 요 놈이 B라면, 요 놈이 R1, 요 놈이 자 R3, 요 놈이 R2라고 할게. 자, 요 회로에서 델타에서, 지금 Y에서 이렇게 지금 델타로 지금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바꾸냐? 자, 이제 보시자고. 자, R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회로를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R1, 요 놈이 R3, 요 놈이 R2가 되겠네. 여기 R1을 구해보세요. R1은 어떻게 이제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 이게 뭐가 돼? RC가 돼. RC.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R2는 자 R2에 지금 마주보고 있는 요게 뭐예요? RA죠. 그럼 요게 RA가 돼. RA. 그 다음에 R3. 자 R3는 뭐 보고 있는 대각선 값이 RP네. RP 같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요놈의 곱, 요놈의 곱이 어떻게? 합으로 더해주시면 돼요. 분자값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RA, RC 플러스 RC, RP 플러스 RP, RA. 이게 어떻게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게 Y에서 델타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 자, 마찬가지 여기다 또 적어볼게. RA, RC 플러스 자, 뭐 RB, RC 플러스 RB, RA. 다음에 자, RA, RC 플러스 RB, RC 플러스 RB, RC RB, RA. 어떻게? 분자는 다 똑같더라. 분자 어떻게 구해? 요놈 곱을 어떻게 다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델타 Y 변환을 볼게요. 자, 봅시다. 요게 A, 그 다음에 B, C라고 했을 때, R1, R2, 자, R3랍니다. 자, 요놈을, 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보세요. 이런 Y 결선의 회로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A, B, C일 때 이놈이 RA, 이놈이 RP, 이놈이 RC가 되겠네. 자, 이놈은 이제 어떻게 하냐. 자, 델타에서 Y가 되니까 이놈이 이제 뭘 구하자는 거야? RA, 그 다음에 RP, RC를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자, 이놈도 이제 어떻게 해? 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죠. 반대 개념이니까. 자, 이제 뭐가 될까? 자, 여기다가 제가 똑같이 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RA, 자, RP, 자, R3래. 자, R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 여기에 지금 걸쳐져 있는 거. R1 곱하기 R3가 돼요. 그 다음에, 자, RP 구해봅시다. RB는 어떻게 돼? R1, R2가 되겠지. R1 곱하기 R2. 그 다음에, 자, RC 구해볼까? RC는 어떻게 해? R2 곱하기 R3면 되지.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하시면 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로 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한번 해보면 돼. 근데 이게 문자로서 기억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수치를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언제 어떻게 R1, R2, R3가 자 똑같은 값이 된다면 자 RA, RB, R3는 자 어떻게 되더라? 3분의 1 R이 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럼 이제 보시자고. 수치를 넣어서 기억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한데 자 어떤 회로냐? 자 여기서 제가 R1, R2, 자 R3가 다 같다라고 볼게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자 RA는 어떻게 됐어? 자 R1 곱하기 R3고요. 이놈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와 같다라고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놈 보니까 이놈이 다 같대요. 같으니까 얼마? 3R이라고 볼게. 이걸 지금 R이라고 한다면 그럼 요놈 이제 어떻게 돼요? R의 자승이 되겠지. 요놈 약분되니까 얼마 됩니까? 3분의 1 R 값이 되더라. 근데 이 RA라고 하는 게 지금 어떤 회로? Y 회로. 그 다음에 요 R 1, 2, 3 이 R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델타 회로죠. 그러니까 자 여기 임피던스 개념으로 볼까? 자 이렇게 Y R은 얼마가 돼? 델타로 바꿨을 때는 이놈은 3분의 1이 된다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예요. 해서 우리 교재처럼 좀 해드릴게. 자 어떻게 RY가 어떻게 되더라? 3분의 1 R 델타가 되더라. 그래서 자 Y 회로는 델타 회로의 얼마? 3분의 1배 값이 되더라 라는 거죠. 다시 자 볼게. 자 요게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옴이라고 볼게요. 요놈을 자 델타 회로로 이렇게 바꿨어요. 델타 회로로. 근데 어떻게 3 다 같잖아. A, B, C가. 그럼 요쪽으로 이제 봐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공식상으로는 어떻게 돼?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바뀌어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제가 뭐 RA, RP, RC라고 할게. 근데 요놈을 지금 R1, 뭐 R2, R3라 할게요. 요놈이 이제 뭘로 바뀐 거야? 요놈으로 바뀐 거죠. 델타가 지금 어떻게 Y가 델타로 바뀌니까 자 요놈 이제 구해봅시다. RA 구해보니까 RA는 어떻게 구해요? 마주보고 있는 거 R3에 어떻게 된다고? 자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2가 되겠죠. R1이 되겠지. 자 한번 구해보시자고. 자 얼마야 이게 다 3이니까 3 되고 3은 9 플러스 9 된대요. 얼마? 3분의 3, 9, 27 얼마 돼? 9옴이 되겠지. 계산상으로는 식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 몇 배가 된대요? 값이 같을 때에는 값이라고 하는 게 같을 때 얼마가 돼? 자 얼마가 돼? 3배가 되겠지. 그렇죠? 델타에서 Y로 왜? 지금 델타에서 Y니까 Y 값은 델타의 몇 배? 3배니까 여기 얼마가 돼? 9 되겠네. 이해되시죠? 우리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게 요거야. 근데 어떻게 델타에서 이제 Y로 될 때에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어? 3분의 1배로 줄어들어.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겠지. 근데 자 Y에서 델타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얼마가 되더라? 3배가 되더라. 델타에서 Y로 될 때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더라? 3분의 1배로 줄어들더라.
라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가 등가 변화냐. 근데 등가 변화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식으로서도 유도를 했지만 한번 수치 넣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4번에, 자, 삼상회로의 전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삼상회로의 전력. 우리 이미 그 4챕터에서 교류전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전력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했어요. 그때 개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력 부분에서 내가 내용을 좀 이해를 못한다 하신 분은 자, 교류 전력으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시 이쪽 챕터를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 삼상, 자, 회로의 전력이죠. 전력인데, 자, 이제 보시자고요. 전력에는 우리가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교류 부분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이제 봅시다.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Y 결선 회로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된 델타 결선의 회로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전압이 상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라고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걸린 전압을 상전압,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자, 상전류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뭐야? 단상이잖아, 단상. 여기 단상, 요놈 단상. 요놈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해? 삼상이라고 하죠, 삼상. 그래서 자, 어떻게 이제 자, 유효 전력이 있고요. 그리고 교류에는 세 가지로 나눠진 다음에 자, 무효 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피상전력. 자,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유효전력 P, PR, 우리가 PA로 이제 많이 이렇게 쓰긴 하죠. 자, 보시자고. 자, 이때 전력을 보니까 어떻게, 단상일 때는 어떻게, VP에, IP에,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단위가 뭐가 돼? 와트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요놈 어떻게 돼? VP에, IP에, 사인, 세타 값이 되겠지. 단상일 때. 그 다음에 요놈 어떻게 돼? VP에 IP가 되겠죠. 단위가 VAR. 요놈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겠지. 근데 이건 단상일 때요, 단상. 삼상일 때는 어떻게 해, 삼상?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러니까 몇 배가 돼? 세 배가 되겠죠, 세 배.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부터, 자, 우리 밑에 성간전압과 선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기 값이 달라져요. 이 값이. 어떻게 달라지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있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Y결선의 특징이 있었고, 델타 결선의 특징이 있었어요. 자, Y결선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었어? 요 성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우선 크기만 보시자고요. 루트 3배 크더라. 그죠? 그 다음에, 자, 전류는 선이나 상은 어떻게 되더라? 같다더라. 그 다음에, 자, 델타 결선 볼게요. 델타 결선. 델타 결선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아, 전압은 같았고, 그 다음에 선 전류가 상 전류에 비해서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죠? 한번 보시자고. 자, 유효 전력하고 제가 무효 전력 또는 피상 전력을 공부를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자, 볼게요. 자, 유효 전력을 한번 보시자고. 3배의 VP에, IP에, 코사인 세타 값이 우리가 유효 전력 값이래요. 뭘 기준으로 했을 때?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하고 상 전압과 상 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선으로. 첫 번째. 자, Y결선으로 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Y결선. 그럼 잘 봐. 자, P라고 하는 게, 자, 유효 전력은 3배에, 자, VP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요놈 바꿔보면, 요놈 VP 상 전압은 루트 3배에 VL가 같겠지? 그죠? 요놈 어떻게? 루트 3배에 성간전압 VL가 같고요. 자, 전류 IP나 IL은 어떻게? 상전압이나 선전류는 같더라. IL이 되겠네. 거기에 코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자, 루트 3분의 제가 루트 3을 곱해볼게요. 어차피 약분되면 1이니까.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요놈 곱해지면 3이 되지. 요놈 없어지겠죠. 그죠?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 루트 3에 VL, IL, 코사인, 세타 값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지. Y 결선일 때 델타 결선일 때 한번 볼게요. 델타. 두 번째. 자, 델타 결선. 자, 여러분도, 자, P는, 유효전력 P는, 자, 3배에, 자, 어떻게, VP는 뭐와 같아? VL과 같네. 자, VL 곱하기, 자, IP 어떻게 됩니까? 상전류는 루트 3분의 선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자, 루트 3분의 IL, 코사인, 세타와 같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루트 3, 자, 루트 3을 곱해줘 볼게요. 그럼 요놈은 약분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루트 3에 VL, IL, 코사인, 세타 값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Y 결선이나 델타 결선이나 어떻게 선을 기준으로 할 때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여기서 눈치를 좀 챘겠지. 자, 어떤 거?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배가 커졌어요? 3배가 커졌어요. 근데 선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몇 배야?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유효전력 P는 어떻게 구해? 루트 3의 VL, IL,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무효전력 PR은 어떻게 돼? 루트 3의 VL, IL, 사인, 세타 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P상전력 PA는 어떻게? 루트 3의 VL, IL 값으로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상하고 선하고. 자, 상전압이라고 우리 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선을 중심으로 할 때는 뭐가 된다는 거?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력 시간 때 뭐 삼상 전력을 구하라 했을 때 P는 어떻게 구해?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그때 VI라고 하는 거는 뭐가 돼요? 선간전압, 선전류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수치가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놨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요놈도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지만 자, 한번 교재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이런 지금 Y 결선이 된 회로가 있다라고 보게요. 보시면 자, 요놈이 지금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24 플러스 J 7옴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전압이 얼마가 돼 있습니까? 200V라고 돼 있네. 그죠? 자, 이때 자, 어떻게 이제 이 한 상만 본 거야. 이 한 상만 봐 보니까 이게 지금 자, 요렇게 돼 있죠. 자,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자, 보시자고. 자, 여기는 얼마가 돼? 전체 임피던스는 24 플러스 J7이에요. 근데 요놈은 이제 어떻게 돼? 요렇게 이제 한 상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전압이지. 근데 여기서 여기 전압은 성간 전압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 전압 무슨 전압이 돼? 상 전압이 돼. 근데 어떤 결선이야? Y 결선이야. Y 결선에서는 어떤 거? 선간 전압이 상 전압에 비해서 몇 배 커? 루트 3배 커. 다시 상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선간 전압에 비해서 몇 배 작아? 루트 3배 작아. 그럼 여기서 여기 전압 얼마 됩니까? 루트 3분의 200V가 되겠죠. 그 내용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자, 요놈을 가지고 제가 유효전력을 구해볼게. 첫 번째, 자, 유효전력을 구해봅시다. 라고 했더니, 요놈 어떻게 이제 P는 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어떻게 구해요? 자,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의 자승의 3배의 V의 자승의 R이 되겠지. 이때 V라고 하는 것은 상전압이 되겠죠. 상을 중심으로 하니까 3배는 상이잖아. 그죠? 그럼 요놈 계산해 보니까 요놈 어떻게 돼 이제? 자, R이라고 하는 것은 24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을 어떻게 3배 곱하기 요놈 어떻게 돼요? 루트 3에 자 200의 자승 곱하기 24가 되더라. 해서 계산기 눌러 보니까 요놈이 얼마가 됩니까? 1536W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때 무효전력 PR 마찬가지죠. R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3배의 VP의 자승에 뭐가 돼? 리액턴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4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이 되고 3배에 자 루트 3의 200의 자승 곱하기 얼마가 돼? 7이 되겠죠. 이게 리액턴스니까. 그럼 요놈 계산해 보니까 요놈이 얼마 돼? 448
자, VAR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자, 피상전력을 볼게요. 이 피상전력은 어떻게 이제 R의 자승 플러스 리액턴스 자승의 3배의 VP 자승의 임피던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제 24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의 3배의 자 루트 3분의 200의 자승 곱하기 이건 어떻게 돼 이제 24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이 되겠죠. 임피던스니까. 자, 요놈 계산해 보니까 요놈이 자 얼마 1600V 암페어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네 번째 이놈의 역률을 구해봅시다. 역률은 어떻게? 임피던스 분의 저항으로 구할 수 있죠. 또는 어떻게?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으로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놈 구해보니까 어떻게? 루트에 24의 자승 플러스 그 다음에 7의 자승을 물로 2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와? 25분의 24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놈의 무효율 사인 세타 구해보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리액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놈도 어떻게? 루트에 24의 자승 플러스 7의 자승에 자 7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25분의 7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뭐 등가 변환하고 전력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건데 한 가지 이제 더 해보시자고요. 어떤 거야? 이제 전력을 측정을 한번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 측정. 전력을 배웠으니까 전력 측정을 해보자. 자, 삼선식의 전력을 한번 측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자, 이놈이 한 상, 두 상, 자, 세 상이 있다고 볼게. 자, A, B, C상 또는 RST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놈이 이제 3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자, 부하라고 이제 보시자고, 부하. 이 부분을 전체 다 부하라고 볼게요, 부하. 부하의 이제 전력을 측정하고 싶어요. 해서, 자, 여기 어떻게, 자, 전류를 측정하는 계기 하나, 전압을 측정하는 계기 하나 해서 이렇게 묶어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전류 측정하는 계기 하나, 자, 전압을 측정하는 계기 하나 해서 이렇게 묶어주겠죠. 그래서 이놈을 우리는 자, 전력계 하나, 전력계 두 개, W1, W2로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상 전력이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놈을 뭐 삼상 전력 측정이라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요놈을 가지고 마찬가지. 자, 첫 번째 유효 전력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 유효 전력, 자, P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W1 플러스 W2로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와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효 전력. 자, 무효 전력을 구해보시자고. PR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루트 3에 자 W1 마이너스 W2가 되겠지. 또는 W2 마이너스 W1으로 하시면 됩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 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피상전력이에요. 피상전력. 자 피상전력은 어떻게 구해? PA는 루트에 유효전력의 자승 플러스 자 무효전력의 자승으로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놈 구해보니까 전 이놈 어떻게 돼? W1 플러스 W2의 자승 플러스 자 루트 3의 W1 마이너스 W2의 자승이 되겠네. 그죠? 자, 요놈 정리해 보니까 요놈 자 정리해서 풀어 보니까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루트에 자 W1의 자승 플러스 W2의 자승 마이너스 자 W1 W2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해보시면 돼. 요놈 정리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근데, 자, 요놈 가지고 이제 네 번째, 뭐 구할 수 있어요? 자, 역률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역률. 자, 역률 어떻게 구해?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피상전력을 뭘로 나눠줄까? 유효전력으로 나눈 백분율 값이기 때문에, 요놈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자, 요놈 피상전력 어떻게? 2배의 루트에 W1의 자승 플러스 W2의 자승 마이너스 W1, W2를 뭘로? W1 플러스 W2로 나눈 자, 백분율각과 같다라고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전력계에서 여기에 만약에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진다면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자, 유효전력 P에다가 무효전력은 어떻게?
루트 3의 VI로도 구할 수 있겠네. 역률을 곱하기 100분의 1가. 이해되시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 이제 보시자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보시게 되면 대칭 n상회로라고 나와 있어요. 대칭 n상회로.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다 뭐였어? 다 삼상회로였어요. 삼상회로. 삼상회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자, 다섯 번째. 자, 대칭. 자, n상회로래요. 왜 n상회로? 자, 만약에 이게 막 6상이고 12상이고 10상이고 그런 상일 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결선 나와? Y결선. 여러분 우리 무슨 결선이라고 해요? 성형결선이라고 많이 해요. 성형결선. 자, 성형결선에서의 자, 첫 번째 성간전압 VL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냐? 자, 어떻게? 2배의 사인의 n분의 파이의 VP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성형결선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Y결선이니까 이 Y결선에 우리 삼상 특징이 뭐 있었어? 삼상. 자, Y결선의 특징. 뭐가 있었어요? 아, 성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 몇 배 크고 크기는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몇 도? 30도 앞서 있더라. 그 다음에 선전류는 뭐와 같더라? 상전류와 같더라. 이게 삼상 Y결선의 특징이었죠. 그럼 잘 봐. 그럼 요 특징이 나오는 게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삼상이라고 해볼게요. 삼상. n이 지금 n이 뜻하는 것은 상이에요. 상. 그럼 제가 어떻게 이제 삼상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니까 자, 2배의 사인에 3분의 파이의 VP가 돼. 그러면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180도니까 얼마? 사인 60도죠. 사인 60도. 2배의 사인에 60도의 VP야. 사인 6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자,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약분 되겠지? 얼마 나와? 루트 3의 VP 되겠네. 같죠? 그죠? 식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Y결선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선전류는 무슨 전류와 같아? 상전류와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여기 위상이 몇 도 앞서 있었어? 30도 앞서 있었어요. 이 위상표현. 자, 세 번째. 위상표현 어떻게 해? 위상표현. 자,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자, n분의 2. 자, 레디안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제, 여기 30도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삼상이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3분의 2 하시면 되겠지. 그럼 얼마 돼?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1을 하시면 되죠. 얼마? 6분의 파이. 얼마야? 레디안으로 30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부분들. 성형결선, Y결선이래요. Y결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환상결선. 이 환상결선이라고 하는 게 뭐야? 이 환상결선이요. 델타결선이죠. 델타결선. 자, 델타결선 우리 특징 알고 있지? 삼상에서. 여기도 적어놓고 볼까? 자, 어떤 거예요? 자, 성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았고, 자, 선전류가 어떻게 돼? 선전류는 상전류에 비해서 크기는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뒤져 있더라 라는 거였죠. 그럼 요놈도 이제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 전압은 성간전압이나 상전압은 같다더라. 이런 특징이 있겠고, 두 번째, 자, 어떤 그 특징이 있어?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자, 몇 배 크더라? 얘도 몇 배 커요? 상전류에 비해서 2배의 사인의 n분의 파이만큼 크더라. n상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 레디안만큼 늦어지더라. 자,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뒤져 있더라.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요놈 지금 앞서니까 앞선다라고 표현했고, 요놈 뒤진다라고 표현했어. 뒤진다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쳐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회전자계. 돌아가고 있는 이 회전자계. 자, 이 회전자계에는, 자, 어떻게. 자, 첫 번째. 대칭 전류일 때, 대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삼상이 평형이 됐다는 의미죠. 대칭은. 크기는 갖고 이상이 120도씩. 평이 났을 때는, 자, 뭐가 돼? 원형 회전자계가 되고, 자계 모양이. 그 다음에 비대칭. 평형이 아니래요. 비대칭 전류일 때는, 자, 뭐가 돼? 타원 회전자계가 되더라. 타원 회전자계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칭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이 대칭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평형이라고요, 평형.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자, N상전력이야, N상전력. 전력도 우리 지금 삼상전력 계속 구했잖아. 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3배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선을 기준으로 할 때는 몇 배가 돼?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지금 3상을 기준으로 다 공부한 거예요. 근데 3상이 아닌 이게 N상이라 N상. N상일 때, 자, 전력 P는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건 N은 상이죠, 상. 상수에다가 2배의 사인에, 자, N분의 파이가 돼요. 거기에 VL, IL, 코사인, 세타만큼의 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선간전압과 선전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도 꼭 우리가 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칭 N상 회로였고, 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삼상에 V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V결선. 자, V결선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여섯 번째. 자, 삼상 V결선이야. 자, V결선. 자, 삼상 V결선은 뭐냐? 봤더니, 자, 요런 환상결선이 있어요. 델타결선이야. 요런 델타결선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 델타결선에서,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델타결선이, 자, 아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VA, 요게 VB, 요놈이 VC라고 했을 때, 요놈이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상이 있었대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제,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삼상을 Y, 델타결선 해가지고 삼상 공급을 했는데, 한 상이 고장이 났어. 이렇게. 한 상이 이렇게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2대의 변압기 가지고, 삼상을 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V결선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삼상 공급 방법은 아니죠. 이제 응급시, 이제 위급시에 우리가 V결선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특징을 한번 보시자고. 자, V결선에 이때 이 상의 전력은, 용량은 어떻게 돼요? 한 대의 변압기 용량의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풀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지. 이러면 이제 어떻게 돼?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어떻게? VL의 IL이 되겠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 상을 중심으로 할 때는 루트 3의 VP, IP가 되더라. VL, IL, 뭐 VP, IP 어떤 거? 한 대가 되겠지.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V결선 변압기 한 대 용량이야. 한 대 용량에 비해서 몇 배만 커? 루트 3배 크다라고 하는 거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출력비 자, 이 출력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장비라고 했다. 고장비. 자, 출력비는 어떻게 돼요? 자, 원래는 무슨 결선이었어? 델타 결선이었는데, 자, 어떻게 이제 2대 가지고 PV 결선 출력을 보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놈이 이제 어떻게 돼? 델타 결선은 몇 대 용량이니까 3대 용량이니까 3VI가 되겠죠. 근데 V 결선 어떻게 루트 3P가 되겠네. 그래서 요놈 약분되니까 요놈이 이제 얼마 나와요? 0.577.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따지게 되면 57.7% 정도가 출력비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결과값만 알고 계시면 돼. V결선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이용률이에요. 이용률. 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대 이용한 거지. 변압기 지금 2대 이용한 거잖아요. 그죠? 2대 변압기 용량. 이 P를, 자, 어떻게 됐어? PV 결선이니까 루트 3의 P가 됐겠죠. 그래서 요놈 약분되다 보니까 요놈이 얼마 나왔어? 0.866. 그러니까 100분의 1로 따져보니까 여기 얼마? 86.7% 정도 된다더라. 라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0.866. 그래서 아까 여기 이제 666 돼갖고 소수점 올려가지고 7%인데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86.6% 정도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회로에서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기계에서의 변압기 부분에서의 이제 V결선에서 많이 쓰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대비를 하실 때에는 자, V결선의 변압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대 용량의 몇 배만큼, 루트 3배만큼 크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력비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나오더라? 57.7% 정도 나오더라. 그 다음에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몇 프로 되더라? 86.6% 정도 되더라.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자, 다상 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많지가 않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3상을 기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3상의 결선 방법만, 결선에서의 어떤 결선, Y결선과 델타 결선에 관련된 특징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챕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